오늘은 하이록스 인천 대회의 리뷰를 조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하이록스 대회만 5번을 나갔습니다. 맨 처음 인천에서 열린 거 처음으로 나갔고, 작년 2월이죠. 24년 2월에 처음 인천으로 열린 대회, 그리고 10월 달에 인천 대회, 그리고 11월 홍콩, 그리고 2025년 2월 로테르담, 그리고 이번에 5월에 인천에서 열린 대회까지 5번의 대회를 나갔고, 이제 그 3번 싱글은 제가 모두 다 포디움에 들었고, 일단은 인천 하이록스를 제가 3번 나갔어요. 한국에서 열린 대회는 다 나갔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봤고,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대회를 안 나가보신 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하이록스 대회가 요즘 되게 핫한데 이게 뭐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이록스는 장애물 달리기 혹은 이제 크로스핏과 러닝이 결합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8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이벤트 사이에 이제 러닝을 1km를 뛰고 하고 1km를 뛰고 하고 이렇게 운동 8가지, 그리고 러닝을 1km씩 8번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쓰는 종목도 있고, 빠르게 해야 하는 종목도 있고, 체력이 필요한 종목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러닝이 결합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크로스핏 대회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선을 보통 거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뭔가 우리가 오프라인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 같은, 축제 같은 느낌을 주기가 조금 쉽지 않고, 웬만히 큰 대회가 아니면. 그리고 이 온라인 대회를 거치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 자체가 사실 클린이라든지 스네치, 그리고 핸드스탠드 워크, 이런 좀 난이도를 요하는 동작들은 조금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스네치나 클린 앤 저크 이런 동작들이나 스러스터 이런 동작들은 상당히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보통 이 대회에서는 또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초보자들이 쉽게 도전할 만한 무게는 아니라는 거죠. 아예 스윙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반면에, 이제 하이록스는 보시면은 모든 동작들이 대회장에서 처음 해보는 사람도 그냥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온라인 예선 이런 게 없고, 모두가 그냥 하루에 다 모여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3-4천 명 정도 인천에 왔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진입 장벽 없이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신 분들은 모두 느낄 거예요. 막상 가면은 이 대회장이 뭔가 경쟁, 이런 서로 경쟁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엄청 신나고 노래 빵빵하고 완전 축제장 온 것 같고, 다들 서로 응원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냥 그런 재밌는 축제 같은, 운동인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제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이록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관람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더블이나 릴레이 같은 거는 사실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혼자 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근데 더블은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낮고, 같이 파트너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혼자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하지 말까?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더블로 나가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딱 옆에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도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 계속 하고 있어. 이걸 보면은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딱 완주했을 때 이 약간의 그 전우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팀 스포츠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도파민이 확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일단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에 친구 한 명 잡아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해서 더블 나가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하이록스 인천 대회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코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런이 길어졌다. 제가 이거를 편집으로 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딱 해서 전 두 번 인천 같은 경우는 코스가 똑같았거든요. 첫 번째 스타트 터널에서부터 첫 번째 인까지의 거리가 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런 1 기록이 되게 낮게 나와요. 사실 1km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저는 이번에도 혹시 기록이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첫 번째 런의 기록이 가장 낮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힘을 뺀 게 아니라 첫 번째도 빠르게 달렸거든요. 근데도 이 기록이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보시면은 아웃에서 인으로 따라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약 아웃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가는 게 1km라고 가정했을 때, 1k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스타트 라인에서 인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제 이만큼을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km가 넘는 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 인천 대회에서는 아마도 기록이 조금씩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유독 저번 한국 대회에서 첫 번째 스타트부터 1번 인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콩 대회도 약간 이번 인천처럼 첫 런이 조금 긴 경우였습니다. 홍콩 대회도 맵을 보시면 이렇게 스타트 터널이 있고 인이 여기 있어요. 그냥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첫 런이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첫 번째 런도 거리가 길었지만 뭔가 그 록스존의 거리가 상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 컨디션이 안 좋고 제가 이번에는 운동량이 조금 부족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튼 코스상으로나 뭔가 이번 대회에 관해서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주관적인가? 여튼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뭔가 이런 기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회에도 일단 참가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첫 대회, 두 번째 대회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 앞에 워밍업 하는 곳이나 등록하는 곳 옆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 공간들이 되게 좀 널널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막 단체로 이렇게 돗자리도 깔아놓고 막 모여서 구역 이렇게 나눠서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게, 와, 사람 많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열릴 때는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천은 다 하루씩만 열렸는데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걸 고려해서 이틀로 이걸 좀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로테르담 대회를 나갔을 때 로테르담 대회는 4일이었거든요. 4일.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4일 동안 했는데, 저는 목요일 날 갔는데도, 목요일이 사람이 가장 적은 날이었는데도 사람이 꽤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날은 못 가봤지만. 근데 이번 이제 인천 하이록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하이록스에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참가자가 많아진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록은 뭔가 세계 무대에서 비비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비비기에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유럽 대회, 로테르담 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을 하긴 했지만, 근데 물론 저는 U24,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 에이지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참가하는 사람의 수 자체도 적고, 아직까지는 제 나이대에서 몸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선수나 그만큼 이 준비가 된 선수들이 잘 없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쟁력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거 운 좋게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면 저도 아직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U24이지만서도. 근데 이제 더 위쪽 나이대를 보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 프로 싱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제 1시간 이내, 적어도 1시간 정도, 1시간 1, 2분, 1시간 이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 하면 1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은 50분대 중반에 들어오니까, 근데 1분 줄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분이 차이 나는 거면은
그냥 끝나고 그 선수가 후딱 샤워 한번 하고 와서 제가 피니시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정말 아직까지 아시아인의 기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체형적인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정말 서양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진짜 길고, 일단 길면 유리한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길고 덩치도 큰데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또 상당히 또 참가자가 많아진 만큼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더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아니죠. 근데 특히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대 주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첫 대회, 두 번째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분대 주자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다른 외국 대회에서도 또 나가셔서 막 50분대를 기록을 하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더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여튼 참가자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참 보면서도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렇게 하이록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이록스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리뷰는 어느 정도 끝났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번이 5번째 하이록스였습니다. 싱글 프로로는 3번째 대회였는데 최근 대회는 이제 약 3달 전쯤에 있던 하이록스 로테르담에서 열린 프로 싱글 경기에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번 대회보다 15초 더 느리게 들어왔어요. 에이지그룹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영상을 한번, 로테르담 영상이 또 있으니까 보시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 멘탈적으로 그만큼 멘탈이 나갈 뻔한 적은 처음이었고, 무언가를 하던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도 거의 처음.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은 많아요. 근데 그냥 참고 하는 거긴 한데 여튼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 그 경기가 끝나고 사실은 약간 번아웃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록이 늘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나갔고, 또 대회가 5월 17일 날 열렸죠. 근데 제가 5월 16일 날 교생이 끝났습니다. 근데 한 달간 이제 교생 실습, 저는 지금 체육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서 교직이수를 받으려면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서 이제 딱 근데 날짜가 그렇게 겹쳐버린 거죠. 이제 교생 실습 끝나고 다음날 대회를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평소에 제가 막 5시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을 하니까 7시 반 출근? 개꿀인데? 그럼 내가 5시 일어나면 2시간 반이 남는 거잖아. 막 운동하고 밥 먹고 그냥 뭘 해도 시간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냥 출근 시간이 2시간 반 늦어지니까 1시간 반 늦어지니까 기상 시간도 같이 1시간 반 늦어졌습니다. 또 끝나고도 이상하게 애들한테 기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막 잠드는 거예요. 원래 하루에 운동 2번을 하던 사람인데 그 운동량이 확 줄어서 그런지 그 마지막 주엔 이제 조금 약간 벼락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좀 막 조깅도 뛰고 했는데, 확실히 막 같은 페이스여도 심박수가 너무 올라갔고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살찌고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조금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여튼 그런 저의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제가 나약해서 잘 준비를 못한 까닭이지만 조금 아쉬웠다. 특히 이제 경기를 해보면 그 나의 컨디션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슬레드인데, 슬레드가 확실히 체감이 정말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레드는 제가 런은 좀 이번이 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슬레드는 무게도 거리도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번 인천 대회나 로테르담 대회에 비했을 때 슬레드 기록이 확실히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보여진 걸로 봐서는 좀 확실히 슬레드도 연습이 부족했고 그만큼의 몸 컨디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제가 저번 로테르담 때도 그렇고 저번에는 로잉 끝나고 뛸 때쯤 쥐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단계 뒤로 가긴 했어요. 로잉 끝나고 뛸 때가 아니라 파머스 캐리 때쯤, 파머스 캐리 끝나고 뛰기 시작할 때쯤 이제 앞쪽 허벅지에 또 쥐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났습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허벅지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게 이게 보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수축이 심해져가지고 경련이 계속 일어나는 런지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튼 완주를 했습니다. 여튼 포기하지 않고 또 완주를 하고 나니까 또 이번에는 로테르담 때만큼 막 멘탈이 나가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특히 주로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 부모님도 보러 오셨고 친구들도 구경하러 왔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좀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여서 그런지 좀 더 마음이 편했고 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지만 준비가 오히려 제대로 안 돼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튼 또 약간의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저번 로테르담에서의 그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되지 않았나, 좀 그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않았나, 이제는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내가 왜 하나, 왜 해야 되나 이런 정말 그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해보니까 역시 이것만큼 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5월 29일, 그 약 일주일 뒤에 제가 미국으로 떠나고 그 일주일 뒤에 경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까지 딱 2주가 남은 상황인데 시카고 월드 챔피언십, 전 세계 각 지역 대회 1등만 모이는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지금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냥 대회에 참가하는 거랑 또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제가 저한테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몸 관리만 안 다치게 잘 하고 컨디션만 잘 조절해서 재밌게 경기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희 그리고 찐 다음 목표는 이제 11월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열심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11월에 있을 대회에서 딱 1시간을 목표로 이번에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 11월에 있을 서울 대회에서는 제가 프로 싱글 1시간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하이록스 운동하는 것도 컨텐츠로 많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60분을 향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미국 여행을 일단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시카고행 월드 챔피언십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응원해주신 분들,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하이록스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